안녕하십니까, 오웅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2021년은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두 권의 책을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혹시나 제 유튜브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치료제를 한 가지 고른다면 무엇을 고를 수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와 다르게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래 가고요.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비디오를 찍었는데 면역 치료라고 완치시키는 치료가 있는데, 이제 면역을 시키는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은 3년에서 5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물을 덜 쓰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봄철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그리고 환절기나 겨울철, 환기가 잘 안 될 때는 실내 공기,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비듬이나 이렇게 분비물 같은 이런 알레르기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을철 되면 성묘로 갈 때 주로 생기는데 잡초류, 돼지풀 쑥 같은 포자들이 날리면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환절기나 겨울이 되면 심해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기와 알레르기 질환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기가 있고요. 또는 되게 오래 가고요. 그리고 동반 증상이 있죠. 눈이 간지럽다든지, 기관지 증상, 뭐 가래, 기침, 간질간질한 기침, 또 콧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감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감기가 너무 자주 생기거나 특정 시기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또는 1년 내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검사를 해서 무슨 원인인지 알아야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있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문을 닫아야 되고요. 진먼지는 온도 습도를 낮추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해도 줄일 수가 있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사실은 스테로이드입니다. 대부분은 안티히스타민, 우리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우리가 그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나오는 히스타민 때문에 간지럽고 콧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사실은 코 막히면 히스타민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제, 이것도 오래 쓰면 안 되잖아요. 또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게 힘들어서 치료를 안 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스테로이드 쓰면 뭐가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앞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데, 스테로이드가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좀 덜 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뭐 당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혈관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갈 때 문제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코에다가 직접 스테로이드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요 두 가지 약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두 가지 다, 요거는 영국에서 온 약이고 이건 미국 약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만 2살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 2살부터 12살 미만에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뿌립니다. 그리고 12살 이상은 하루에 2번만 뿌립니다. 이 약은 한꺼번에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2주에서 3주, 한 달 지나야 효과가 납니다. 과거에 전문의 시험에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고 2주 지났는데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3주가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틀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그래서 요거랑 또 모트리빈이랑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비강 수축제는 이게 오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살 수가 있죠. 이런 약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비강 스프레이는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오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약은 미리 예를 들면 꽃가루 알레르기,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만약에 오리나무, 개암나무는 2월, 3월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참나무, 자작나무 4, 5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리나무, 개암나무다. 그러면 1월 말부터 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작나무, 참나무 3월 달부터 이제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월 달까지 계속 뿌려야 되겠죠. 그래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보통 한 2월에서 5월까지 계속 뿌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먼지가 있는 사람들 환절기라든지 겨울에 계속 뿌리는 거죠. 글로벌 연구에서 2살 이상 아이들 연구했을 때 1년 뿌려도 부작용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장에 전혀 차이가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비염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안 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코가 막혀서 못 자는 애들, 편도가 많이 붓는 애들, 부어서 큰 애들, 숨을 못 쉬는 애들, 비염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더 안 자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서 뿌리는 게 안 뿌리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고요.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혈당을 안 높이고요. 물론 뭐 임신하신 분들은 안 쓰게 되는데요. 대부분 임신하신 분 말고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분들은 등급이 C이기 때문에 해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처방은 줘도 안 쓰시기 때문에 대부분 임신하신 분들은 해피요법이랑 식염수 세척으로 해결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뿌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비강이 예를 들면 콧살이라 그러는데 그쪽이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릴 때 이거는 이렇게 주먹을 쥐듯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쪽을 뿌리면 되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쪽을 뿌리면 약간 바깥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뿌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약간 바깥쪽으로 뿌리고 마셔야죠. 이렇게 뿌리고 사실은 이게 뿌리는 순간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는 거에 그래도 뒤로 가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탁 뿌리는 순간에 벌써 다 달라붙어서 풀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뒤로 마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언제 뿌리느냐를 항상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3시부터 6시에 코티졸이 우리 몸에 있는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3시부터 6시 가장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레르기 증상이랑 천식 증상은 밤에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 약이 가야 되는데 이 약을 뿌리면 혈중의 최고치로 도달하는 게 12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뿌리면 밤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아침에 뿌리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뿌리다 보면 사이클이 한 24시간씩 되기 때문에 저녁에 뿌린다고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계속 뿌리면 계속 저녁에 이제 24시간 계속 이제 가고 계속 뿌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근데 가장 효과적일 때는 아침에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꾸준하게 어른 같은 경우는 한 콧구멍에 2번씩 뿌려야죠. 이렇게 2번씩 뿌려야 되고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냄새가 갑자기 안 난다. 이럴 때는 고개를 많이 숙여 가지고 이렇게 2번씩 뿌리는데 이거는 맥시멈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을 뿌리면 됩니다. 냄새가 안 나는 분도 유일하게 신경이 우리 후각신경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뿌리게 되면 붓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식의 흡입제를 설명하겠지만 문제가 코랑 천식은 한 길인데 기관지는 한 길인데 대부분 호흡기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병원의 의사들이 처방을 그렇게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코랑 기관지는 한 길이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분들, 알레르기 천식이 있는 분들 꼭 코에 뿌리는 거랑 흡입제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또는 비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치료제 한 가지 고른다면 비강 스프레이를 고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하고 그동안 약만 먹었던 사람들이 수개월 사용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한 것처럼 점막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몇 개월을 하다 보면 수술 같은 효과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강 스프레이를 가장 강조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을 하게 있고 많은 분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 다른 치료를 하지 말고요, 비강 스프레이를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치료를, 예를 들면 면역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